이제 다이오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일단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저럴 때 돼요. 접합을 하죠. 근데 접합을 했다는 몇 번 접합? 한 번 접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에 P형이 있고 여기 N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형을 뭘로 표현하냐? 플러스로 표현했잖아요. P형에는 뭐가 많아? 전궁이 많죠. N형에는 뭐가 많아? 마이너스 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P형하고 N형하고 딱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했어요. 접합을 딱 하게 되면 일단 모든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접합을 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전자와 전공이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쪽에 있는 전공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이쪽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전공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쪽에 전자는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쪽에 뭐가 있냐면 전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합 부위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핍층이라고 그래요. 공핍층. 그건 이제 이게 거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모든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중화되는 상태예요. 중화된 상태인데 전공과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발생했냐? 이동을 해서 모여지게 되면 이게 그 전개가 형성이 돼요. 우리가 전기 기초에서 전개가 있고 자개가 있죠. 전개라는 게 뭐예요? 전개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쪽에 있는 전공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있는 전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에 이 플러스 쪽에 플러스 전개가 형성이 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전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막 부딪히면 정전기 생기죠. 전전기 생기면 한쪽에 전자가 모이게고 한쪽은 전궁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지게 되잖아요. 모이면 전기를 띠게 되고 일단 모이게 되면 두 전극 사이에 자기 같으면 자석이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힘이 작용을 합니다. 전기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겨요. 그 접합면에서. 그냥 단지 뭐만 했어? P형하고 N형하고 접합만 했을 뿐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태양전지에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핍층에 전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이오 같은 경우 이쪽에 플러스 N형 쪽에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하고 P형 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N형 쪽에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전자는 이쪽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형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P형에 있는 전공들은 이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 이 전압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죠. 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 전극,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안쪽 반도체에 있는 전자 전공이 이 전극 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렇게 쏠리게 되면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합을 하고 딱 고정돼 버려요. 고정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공핍층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굉장히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안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역방향이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역방향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쪽 N형 쪽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주고 P형 쪽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딱 걸어줍니다. 근데 모든 전자와 전구는 같은 극기는 어떻게 돼? 밀을 줘. 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쪽 플러스에서 이 플러스 걸려 있으면 플러스 여기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전공 이 P형에는 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는 어떻게 밀어버리죠? 이 전압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공피증을 딱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N형이 있죠. N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공과 전자는 결합을 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공은 P형에서 N형으로 넘어갑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쪽이 마이너스 N형이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는데 N형에는 전자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은데 이쪽 마이너스 전극에서 이 N형에 있는 마이너스 전극을 밀어버리죠. 일단 같은 게 밀잖아요. 이 전원에 의해서 미는 힘에 의해서 이 전자들은 딱 공피증을 넘어갑니다. 공피증을 넘어가니까 뭐가 있어? 전공이 있죠. 그러면 전공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자는 여기서 공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자는 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전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이 같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배울 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배웠지. 그 이미 배운 사항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그래요. 다이오드는 이미 배웠습니다. 다이오드는 P형과 N형을 접합을 하면 되고요. P형 쪽으로는 에노드, 이것을 캐소드라고, 기호는 이렇게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옵니다. 캐소드에서 에노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래서 우리는 에노드 캐소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결하고 캐소드에 마이너스 연결해야지 이게 순방향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오드는 이게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에요. 이쪽이 이제 순방향이고 이쪽이 역방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순방향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방향 상태. 이 정방향 상태에서 이 전압을 만약에 한 0. 순방향 상태입니다. 순방향 상태면 전류가 잘 흐르죠. 정방향 상태라면 이때 전압을 한 0.3V를 걸었어요. 전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0.3V 걸었어. 순방향 상태예요.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순방향 상태에서 요 전압을 걸었으면 일단은 같은 극이니까 어떻게 돼? 전공을 밀어야 되잖아요. 이 미는 힘이 이 공피층을 넘어가야 돼. 최소한 어떻게 돼요? 공피층을 넘어가야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 최소한의 공피층을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는 전압은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공피층이 뭐냐? 전공이 넘어가는 문턱이에요. 전자로 봤을 때는 공피층이 어떻게 돼요? 그 공피층을 넘어가는 문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문턱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턱전압은 반도체에 따라 다르지만 0.6에서 0.7V 정도 돼요. 그러니까 0.6에서 0.7V 돼야지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흘러. 순방향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문턱전압 0.6V, 0.7V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방향 상태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죠. 순방에서 이 문턱전압 바깥에 나가려면 어떻게 돼? 문턱만큼은 넘어갈 힘이 있어야 넘어가지. 문턱도 못 넘어가는데 바깥에 나갈 수 있어?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싶어도 문 열려 있어도 못 나가. 실제 이걸 문턱전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0.7V라고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0.3V 정도 돼요. 이 반도체에 따라 다르요. 대형이냐 소형이냐 좀 다르기도 해요. 0.7V라고 하겠습니다. 또 온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 문턱전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문턱전압이 좀 낮아지고요. 온도가 높으면 낮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0.7V 정도 되는데, 자, 0.7V가 돼야지 다이오드가 동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다이오드를 동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몇 볼트 전압이 필요해요? 내가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려면 0.7V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동작시키는 0.7V 이걸 갖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어떤 소자가 동작하려면 동작하는 최소 전압이 필요한데 이걸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해요.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어떤 소자가 동작하기 위해 최소 전압, 어떤 전압을 말하는데 일단 다이오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0.7V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오드를 하나 걸칠 때마다 0.7V가 전압이 떨어진다 보면 돼요. 만약에 다이오드를 두 개 연결하면 전압이 몇 볼트 떨어져? 1.4V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압을 0.7V씩 떨어뜨리고 싶으면 다이오드를 계속 직연결하면 떨어진 것만큼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압을 강화를 시킨다. 우리가 저항을 연결해서 강화시키는 것과 달라요. 저항해서 전압을 강화시키면 전압 강하죠. 열로 발산을 시켜서 전압을 떨어뜨리지만 이것은 그 공피층을 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게 때문에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 0.7V 하는 의미는 0.7V 돼야지 다이오드가 동작이 된다. 또 0.7V 다이오드 하나마다 0.7V의 전압이 강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특성선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순방향 전압일 때 0.7V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에노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성선 이렇게 그러죠. 자, 역으로 전압을 겁니다. 역으로 전압을 하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자, 역방 상태입니다.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런데 반도체 특성상 미소한 역전류가 흐릅니다. 이 미소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류가 새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설 전류라고 해요. 역방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흘러요. 근데 누설 전류는 미소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시할 때가 있고 무시 안 할 때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시해서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역방에서 할 때는 약간의 누설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특성선을 보면 요 상태 있잖아요. I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누설 전류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역방의 상태에서 전압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공피층의 외부 전압을 계속 올려주게 되면 이제 계속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계속 올려주게 되면 요 외부에서 역방향을 걸어주는 다이오드 역방향을 걸어주는 전압을 계속 올려주면 언젠가는 터져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부 전압을 계속 반도체 역전압을 걸어서 계속 올려준다는 것은 뭐 네가 이기나 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 다이오드가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죠. 그래 이걸 갖다 항복전압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항복전압이 도달되면 어떻게 돼? 역으로 전류가 크게 흐르고 다이오드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터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다운 전압 또는 뭐 항복전압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로 재미있게 항복전압.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복전압에 도달되면 역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의 그 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격. 모든 전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라는 건 전격이라는 게 존재하죠. 전격. 항상 무슨 소자든 하다못해 콘센트 하나에도 전격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써있어? 전압 몇 볼트. 그래서 뭐 220V, 몇 암페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다 다이오드의 전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100V, 뭐 10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0A라는 것은 순방향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10A까지는 어떻게 보증이 되는 거죠. 10A까지는 내가 보증을 해주겠다. 뭐 걱정 없다. 걱정 마라. 10A는 써라. 그 얘기입니다. 10A 이상 쓰면 어떻게 돼요? 보증 못하겠다. 터지는 거는 터질지 안 터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다이오드는 뭐 10A만 되면 딱 터지기도 하고 또 약한 건 어떻게 돼요? 10A 안 돼도 뭐 터질 수도 있어요. 어떤 건 한 20A까지 건듭니다. 그렇죠? 이것은 반도체 특성상 똑같이 생산하는 하더라도 달라요. 지금 요새 코로나 뭐 백신 맞지만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죽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멀쩡하잖아.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도 죽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 안 죽고. 이것은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러듯이
반도체도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성에 따라서 이게 견디냐 안 견디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반도체는 이 전격 내에서는 보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순방향 전류말하고 이 100V라는 말은 뭐냐면 100V라는 것은 역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역전압이 100V까지는 어떻게 돼? 견딘다. 보증을 한다. 그럼 100V 넘으면 어떻게 돼요? 뭐 터질 수도 안 터질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생산을 해도 100에서 터질 수도 있고 200에 터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다이오드라도. 사실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은 반도체가 엄청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도 쓸 수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뭔가가 뭐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있죠. 다이오드가 전격 상태, 전격 안의 상태에서 터질 확률이 뭐 10,000분의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오드가 10,000개 있으면 하나는 터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이오드를 배웠고요. 이제 솔라셀, 태양 전지로 갑니다. 예, 태양 전지는 태양 전지 자체도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 지금 여기 태양 전지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다이오드라고 보면 돼요. 다이오드 소자는 N형과 P형을 그냥 접합을 했잖아요. 근데 태양 전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N형이고 D가 P형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은 태양 전지다. 이렇게 다이오드다 생각하면 돼요. 면적이 넓은 다이오드예요. 면적이 넓은 다이오드. 이게 전면이고 지금 뒷면은 지금 코팅해서 안 보이지만 전면 후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가 N형이고 D가 P형이에요. 근데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을 다이오드 기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원래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잡아 늘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면적이 넓다. 그래서 태양전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이오드인데 빛이 이렇게 화살표가 오면 빛이 들어가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기호로는 이렇게 여러 개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를 또 응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포토센서죠. 포토센서. 이게 포토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 포토다이오드는 빛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그래요. 왜?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태양전지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흐르죠. 빛이 없으면 안 흐르죠. 그러니까 태양전지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센서잖아. 센서이면서 어떻게 돼? 다이오드잖아. 그래서 원리는 뭐 포토 다이오드, 뭐 다이오드, 태양전지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태양전지가 전기를 생산하느냐?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지전력이 나타나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동안 궁금했죠? 태양전지가 어떻게 빛을 받으면 바로 전기가 생산이 되지? 전기가 나오지? 그러지? 자, 전면이 아까 얘기했듯이 N형 반도체고요. 후면이 P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 인고도 아까 있잖아요. 인고 덩어리. 그런 걸 자르면 A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N형으로 도핑을 합니다. 도핑을 하고 뒤에다가 이제 도너라고 해가지고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PN형이잖아요. PN형. 그렇죠? PN형, PM. 근데 지금 이 태양전지 중간에 뭐가 존재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핍층이 존재하죠. 공핍층이 존재하고 앞면에 있는 태양전지 전자가 뒷면하고 이렇게 형성이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궁이 앞면하고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전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전위가 형성이 되죠. 이걸 갖다가 공간 전하의 전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개가 이쪽에 플러스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전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밑에 쪽에 마이너스 전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알았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아까 공핍층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아요. 자, 이제 이 빛을 받는데 지금 이제 다음은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할게요. 지금 원래는 이게 태양전지인데 앞면은 어떻게 돼요? N타입, 이게 N형 반도체, D는 P형 반도체고 뒤에는 앞면은 예, 전면 전극.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줄이 이렇게 보이죠? 이 줄이 뭐냐면 이제 전면 전극이에요. 뒤쪽에 보면 또 후면 전극이 있어요. 일단 전기가 생산되면 전기를 뽑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전극이 앞면에 전면 전극과 뒷면에 이제 후면 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면은 N형이고 뒷면은 P형이 있어요. 자, 빛을 딱 받으면 자, 이제 여기 보면 태양전지 구변이 동작 원리가 돼 있어요. 다 빛을 받으면 자, 전면에 빛을 받게 되지. 그렇죠? 전면에 빛을 딱 받습니다. 그러면 전면에 뭐가 발생해요? 이게 태양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면에는 N형이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이 자유전자뿐만 아니라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들도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얼마큼이 전자가 생성이 되냐는 것은 이 태양빛에 따라 달라져요. 태양빛이 강해지면 이 전면에 발생되는 전자 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빛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적게 전자가 생성이 되겠죠. 자, 전자가 딱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딱 생성이 됐으면, 에너지 생성이 됐으면 이 전자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반도체 내에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서 수없이 전자들이 생성이 되고 결합을 합니다. 빛을 받아서 생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이것이 결합을 해버려요. 자, 생성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놈을 너네 생성됐어? 너는 이쪽으로 와. 나는 이쪽으로 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분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분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힘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서 힘이 뭐냐면 공간 전하라는 것이, 공간 전하, 전기가 전하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자, 아까 내가 공피층에서 이 전기가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형성이 된다고, 전기가 형성되고 이쪽 P형 쪽에 마이너스 전기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빛을 딱 받으면 여기 전자가 막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근데 우쪽에 전기가 어느 쪽에 플러스 전기가 생성이 돼요? 우쪽에 생성이 되죠. 전면 쪽에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딱 받으면 전자 생성이 되고 이 전기에 의해서 이 앞쪽에 전자들이 모이게 돼요. 일단 힘이 작용 안 하면 이 전자들은 힘에서 모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전기 생성과 수집 과정이 나오죠. 딱 빛을 받으면 이 전하가 형성이 돼요.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된 게 전이 때문에 전개 힘 때문에 앞면에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뒤쪽에 전공이 모이게 돼요. 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자유전자뿐만 아니라 N형 쪽으로 봤을 때는 과잉전자에다가 또 N형에서 발생되는 전자, 그 전자 수는 빛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전자들이 전기 힘에 의해서 이 앞면으로 모인다는 거죠. 전자들이 앞면에 모이게 되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전공은 뒷면에 생성이 돼요. 자, 전자와 전공이 전기 힘에 의해서 분리가 됐으면 어떻게 돼? 분리가 됐으면 재빨리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야 되지.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선을 연결을 하면 여기 전자들이 이 부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전자가 이렇게 흐르지.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빛을 받으면 이 전면에 N형에 전자가 형성이 되고 이쪽에 전공이 형성이 되는데 요 공피층의 전기 힘에 의해서 전면에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 전공은 후면에 모이게 되고 재빨리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자마자 도체를 연결해주면 전자는 이 마이너스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전류는 전자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공은 후면에서 전면으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되면 생성된 놈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놈을 외부 회로를 통해서 흘려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태양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태양 전지의 원리에서. 자, 누가 야, 태양 전지에 빛을 받으면 왜 전기가 생성이 돼?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것도 몰라? 하여튼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전지 구조, 동작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자, 지금 N형과 P형 쪽에 문턱전압이 아까 몇 볼트라 했어요? 0.7V라고 그랬잖아요. 0.7V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전지는 이 접합면이 어떻게 돼요? 쪽이 아니라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문턱전압이 0.7보다 좀 낮아요. 낮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N형과 P형 사이 문턱전압이 딱 발생되는데 만약에 이 전자와 전공이 그냥 놔두면 그냥 재결합을 해버릴 것이고 재결합을 해버리고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생기고 플러스 전압이 생성이 되는데 이 공핍층이 걸리는 전압만큼 전기가 형성되는 만큼만 전기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0.5V밖에 안 나오는 거죠. 무부하에서 0.5V는 전류가 흐를 때 0.5V고요. 무부하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부하를 하나도 연결하지 않으면 0.7V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 태양전지에서 발생되는 태양전지 셀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문턱전압 이상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다.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엄청나게 강해도 이 문턱전압만큼 이상 흐르지 않아요. 문턱전압만큼 만약에 더 많은 전자 생성이 돼도 문턱전압을 넘어가 버려서 결합을 해버려요. 지네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문턱전압만큼만 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태양전지는 무부하에서 한 0.7V 전압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0.5V가 써져 있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0.5V 정도 전압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양전지 셀 하나에 나오는 전압 몇 볼트? 셀 하나에 나오는 전압은 그 이제 무부하일 때고요. 0.5V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태양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태양전지 종류가 많이 나오지만 태양전지에 따라서 그 기전력 나오는 전압은 뭐 어떤 전지는 몇 볼트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데 0.5V다 그러면 자 0.5V까지 뭐 못 하잖아. 못 쓰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두 개 연결하면 몇 볼트? 1V. 10개를 셀을 연결하면 5V. 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100개, 1000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전압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내가 500V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셀을 갖다가 1000개를 직접 연결하면 500V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놈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해서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태양전지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그 문턱전압 이상 전압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등가라는 말이 뭐예요? 등가. 뭐 같다는 얘기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솔라셀 기호, 아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이렇게 화살표로 뭐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 남다. 빛이 들어간다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요 태양전지가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태양전지 자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전지 구조 자체는 뭐예요? 다이오드지. 그렇죠? 근데 태양전지는 뭐야? 빛을 받으면 기전력을
만들어내죠. 전기를 생성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전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야, 기전력이야. 기전력 원과 다이오드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놈을 떼어서 생각을 해보자. 떼어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전력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이오드가 됩니다. 다이오드가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양 전지도 내부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상적인 거고 실제는 뭐 내부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할 때는 내부장은 생각하지 않죠.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기전력원과 다이오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기전력 원이 기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에노드와 캐소드 쪽이 이렇게 순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흘러버리죠. 엄청난 많은 여기 에너지가 기전력원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드래프트 커런트, 이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전기는 뭐예요? 몇 볼트 나와? 결국은 요 다이오드에 문턱 전압만큼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5볼트야. 왜? 0.5볼트 이상 전기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전류가 역으로 흘러버리죠.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이 문턱 전압 이상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5볼트야. 이렇게 태양 전지는 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 전지는 두 가지 이 상태가 있어요. 깜깜한 밤과 낮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과 낮. 밤인 상태와 낮인 상태.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입니다. 자, 밤입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빛이 없다. 깜깜한 밤입니다. 별 떴습니다. 달 떴습니다. 자, 그러면 깜깜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전력 원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단지 뭐예요? 다이오드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깜깜하면 다이오드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곡선은 다이오드 특성곡선은 똑같아요. 예, 밤은 기전력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순방향 상태의 전압은 0.5V, 그 다음에 역방향 항복 전압은 한 20V, 마이너스 20V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역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으로 전류가 흐르면,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터져버리죠. 근데 태양전지는 터질까 안 터질까? 안 터져요. 왜 그러냐면, 왜 안 터지냐면 다이오드는 공피층이 접합면이 굉장히 적죠. 그 공피층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열이 나는 거예요. 국부적. 거기에 집중적으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전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넓은 면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넓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것이 탄다는 것은 없어요. 역으로 전류를 흘려줘도 안 타. 왜? 넓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넓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복전압이 대략적으로 20V 정도 됩니다. 역전류가 역방향 항복전압 20V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전류를 어떻게 돼요? 20V 이상 계속 흘려도 역으로 전류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지 뭐냐? 역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열은 발생이 되겠지.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어떻게 돼요? 20V만큼 어떻게 돼요? 제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태양전지를 뭐 2장을 직렬 연결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으로 흘릴 수 있는 전압은 40V 이상은 안 흐르는 거죠. 한 장도 20V씩이니까. 셀 한 장당 20V니까. 여러 장 연결하면 어떻게 돼? 그만큼 항복 전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특성곡선 밤일 때는 일반적인 다이오드하고 특성이 똑같아요. 자, 이번엔 낮입니다.
낮아요. 낮이 되면 일단 여기서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요 전기가 이 0.5V 이상 되는 것은 이 순방향 상태, 이게 항복 전압이 0.5V이기 때문에 0.5V 이상 되는 전압은 이렇게 순환돼서 흘러서 없어져 버리고 여기 바깥으로 나오는 전압은 0.5V. 그 다음에 실제 나오는 전율 이만큼 돼요. 그래서 특성국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밤일 때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밑으로 특성국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터져버리죠. 근데 태양전지가 동작을 하는 상황에서는 역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태양전지야. 자, 봐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기 특성구선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게 N형이지. P형이지. 뒷면이 P형이죠. 그럼 여기서 순방향은 어떻게 돼요? 순방향 상태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르죠. 전류가 P형에서 N형으로 흐려야 이 순방향이잖아. N형에서 P형으로 가는 역방향이죠. 자, 여기 무슨 전압이 앞면, 전면에 무슨 전압이 생성이 돼요? 마이너스 전압이 생성이 돼요. 뒷면에 무슨 전압이 생성이 돼요? 플러스 전압이 생성이 돼요. 근데 햇빛이 들어왔어. 햇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전압이 이렇게 부하를 거쳐서 뒷면으로 들어가죠. 전자가 그렇지? 전자는 어떻게 돼요? 전자는 전면에 생성이 돼서 후면으로 들어가지. 그러면 전류는 반대잖아. 전공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 부하를 거쳐서 앞면으로 들어가죠. 앞면이 뭐예요? N형이지. 그러면 이 태양전을 봤을 때는 N형에서 P형으로 전류가 흐르지요. 그러니까 태양전지는 발전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발전할 때는 요 태양전지는 역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돼요. 역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다이오드인데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자 이동 말고 전류 이동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는 전류를 가지고 다이오드 얘기를 할 때는 전류를 얘기하잖아요.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면 그게 순방향인데 N형에서 P형으로 가면 역방향으로 일반 다이오드는 터져버려요. 그런데 전류는 여기가 뒷면이 플러스고 앞면이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에서 어떻게 부하를 거쳐서 전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면으로 들어가면 이 태양전지 자체로 봤을 때는 N형에서 P형으로 흐르지. N형에서 P형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방향이지. 그리 안 그리?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특성곡선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태양전지가 발전을 한다? 외부에서는 봤을 때는 외부에서는 어떻게 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렇지만 태양전지로 봤을 때는 태양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흘러요? 태양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죠. 다시 말해서 태양전지는 역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태양전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뭘 얘기를 했냐면 태양전지가 어떻게 전기가 생성이 되고 전기가 생성이 되고 태양전지를 외부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전기를 생성을 시켰으면 전기를 만들어냈으면 외부로 전류를 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흘려줬을 때 태양전지로 봤을 때 전류가 또 전압이 어떻게 걸리고 흐르는가를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전지에서 입사광 대 전압 출력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입사광을 보겠습니다. 입사광은 제곱미터는 몇 와트냐? 몇 와트냐? 자, 0일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압도 0이지. 전압이 0이죠. 그렇죠? 전압이 0입니다. 0에서 200와트까지, 제곱미터당 200와트까지는 이게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갔다가 200이 넘어가면 이렇게 완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400, 500 되면 0.6V,
0.6V, 0.7V에서 딱 고정이 됩니다. 요 입사광이 1000, 2000, 3000까지 올라가도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0.6V 이상은 안 올라가죠. 자, 부하 상태는 0.5V지만 무브는 0.7V, 대각점 가운데 따져서 0.6이라 한다면 태양전지는 절대적으로 문턱전압 이상은 어떻게 돼? 전압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다가 직선적으로 딱 이곳을 이렇게 딱 평을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입사광에 대해서 이 포화 상태는 한 200W, 제곱미터는 200W서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요 나오는 전압은 뭐 전기가 뭐 입사광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뭐 전압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계까지만 딱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근데 전류는 어떠냐? 전류는 입사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류는 쭉 직선적으로 변하죠. 직선적으로 변해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500W의 입사광이 됐을 때 전류가 1.6A라면 1000이면 3.2A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입사광 대 전류는 직선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태양전지에서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이란 건 뭐예요? 전압에다 전류를 곱한 거잖아요. P = EI잖아. P = EI. 중요한 것은 전력이죠. 이렇게 되죠. 단위는 와트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너지잖아요. 전력이. 그래서 이 전압은 어느 정도 포화가 됩니다. 0.6V 이상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올라가요? 입사광이 많으면 전류가 올라가죠. 이게 두 개를 곱한 건 전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태양전지는 전압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포화가 되지만 전류는 입사광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증가되고 전력이 커지게 되고 태양전지 출력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사광 대 전류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태양전지 원리를 내가 설명했고요.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 번째 시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여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한 것이 굉장히 기초가 돼요.